한국 힙합의 골든에라속 AOMG가 전파한 영향력과 차지한 비중은 그 어느 국내 힙합 레이블과 비교하더라도 우위에 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수익과 인지도 면에 있어서 정상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AOMG를 두고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AOMG와 현재의 AOMG가 달라졌다고요. 일반 대중분들이 보시기에는 힙지리들이 또 난리치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멤버들 모두가 다 잘 활동하고 있고 제이팍이 나간 것 말고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왜 이런 말이 힙합 팬들 사이에서 나오게 된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진 않나요? 안 궁금하다고요? 그냥 보세요. 일단 이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AOMG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로 좀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OMG를 창립한 제이팍의 행보를 통해서 과거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이팍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돌 엔터 쪽으로 발을 들이지 않고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으로 입성했어요. 한때는 일리네어 제4의 멤버가 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일리네어랑 친하게 지냈고요. 하지만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래퍼들은 제이팍한테 텃세를 엄청 부렸대요. 아이돌 출신이 감히 여기를 기웃거려? 이러면서 허나 이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제이팍은 여러 공연에 참여하고 앨범도 발매하면서 자신에 대한 편견을 서서히 벗겨갔어요. 그러나 그가 AOMG를 설립하고 로꼬와 함께 쇼미더머니 포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을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역풍을 아주 시게 맞았죠. 너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팬들도 많은 건 알겠는데 음악적으로 뭐 크게 보여준 거 있어? 너가 누구를 심사할 짬밥이나 돼?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제이팍이 이때까지 작업물을 발표하면서 눈에 띄는 발전 속도를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한국어 랩과 가사의 미숙한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사실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힙합 말고도 팝, 댄스, R&B 등 여러 장르의 문어발식으로 발을 걸쳐놨던 그였기에 단순히 그를 래퍼라고 지칭하기엔 무리가 없잖아 있긴 했죠. 본인도 이때 모든 걸 다 챙기려는 과욕이 넘쳤던 시기였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따라서 많은 대중들이 보기에는 제이팍이 살짝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고 인식했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건 응당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고서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3개월 뒤 무려 27명의 화려한 게스트가 포진된 월드와이드를 발표하죠. 참여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치 국내 힙합의 대형 프로젝트 같았던 이 앨범은 주도자가 제이팍이었기에 앨범 발매 실현이 가능했다 보여지는데요. 그는 활동 초기에 주변 래퍼들로부터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힙합씬 그 누구와도 척을 지지 않았고 힙합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는 한결같이 십상타치였죠. 또한 본인 회사에 소속된 유능한 프로듀서와 DJ가 앨범 트랙 전반을 준수한 퀄리티로 만들어졌기에 앨범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었고요. 더불어 그룹 이름 슬롬 같은 신예들에게도 각각 한 트랙씩 참여할 자리를 제공했죠. 근데 이제 월드와이드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저 같은 사람이 굳이 이런 앨범 안 내도 되는데 이런 많은 래퍼들을 안 피처링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앨범 만들었다는 게 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제이팍은 힙합씬에서 가장 동떨어졌던 인물에서 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인이 됐죠. 그리고 신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의 노력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반대하던 투자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CJ와 100번가량의 미팅을 통해서 하이어뮤직을 세운 게 그 첫 번째죠. 제이팍의 부름을 받은 이들 개개인의 실력이 당연히 기본 이상이 된 것은 맞지만 그의 후광이 그들을 비추고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이팍이 보유한 파급력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까지 뻗어갈 수 있었고 그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품질 보증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값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었죠. 괜히 스윙스가 하이어 소속 아티스트들이 매일 아침 제이팍한테 절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게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다 음악성만 괜찮다고 판단되면 대중들이 잘 모르는 이름이어도 단체곡에 꽂아준다든가 피처링과 샤라웃도 아끼지 않으면서 신인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죠.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신인 래퍼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고요. 이 밖에도 회사 운영, 외부 사업, 방송, 출연, 투어 및 행사 등 오프라인 활동들을 다 하면서도 작업량은 언제나 국내 탑을 유지하고 그에 비례하는 앨범 퀄리티의 발전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상향했죠. 이는 제이팍이 부수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티스트 개인으로서의 성장도 놓치려 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이팍을 위시한 AOMG의 과거와 달리 현재 그들은 음악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AOMG와 새롭게 계약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적 결이 AOMG 스타일에 맞게 획일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본래 갖고 있던 정체성은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기존의 멤버들은 그동안의 성공 법칙에 따른 다소 관성적인 프로덕션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비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전자는 크게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AOMG는 하나의 회사체로서 이미 업계에서 커다란 구축망을 갖추고 있기에 대중성도 확보되고 탄탄한 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과 계약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아티스트여야 나중에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AOMG에 들어와서 그들의 음악이 바뀌었다? 라고 하기에는 그들은 원래 그런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령 쿠기 같은 경우엔 커리어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싱랩과 가볍고 트렌디한 트랩을 소화했고 가사도 심플하면서 재치있는 사랑 얘기 위주였어요. 이를 담고 있는 앨범의 퀄리티는 언제나 준수하게 뽑혔고요. 그니까 쿠기는 대중성과 음악성 둘 다 확보한 아티스트였다는 거죠. 심지어 AOMG에 들어가고서 낸 EP에선 기존에 하던 스타일에 더해 아프로비트, 댄스홀, 드릴 등 더 폭넓은 하위 장르들을 아우르면서 해당 사운드를 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그 자취가 역력했어요. 에이볼타운에서 온 드비타나 미노이도 원래부터 메인스트림의 사운드를 지향했고 음악적 내구성이 단단했다는 점에서 쿠기와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고요. 때문에 그들이 AOMG에 새로 합류했다고 해서 그들의 음악성마저 흔들렸다고 하기엔 그다지 적절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 챌린지의 목적을 둔 훅메이킹만 좀 자제를 한다면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챌린지하는 것도 식상해져 버린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암튼 그런 반면에 AOMG의 부흥을 이끈 기존의 멤버들이 비교적 최근에 발매한 작업물들 가운데 몇몇 트랙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해당 음악이 대중성을 띈다 안 띈다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이번에 나온 로꼬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이 특히 그런 인상이 강했죠. 전 볼보가 싱글컷으로 나오고서 이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드디어 로꼬가 새로운 시도를 하나 했어요. 솔직히 로꼬 형님 정도의 커리어면 이제 좀 밝고 가벼운 사운드 위주의 앨범보단 묵직한 거 하나 할 때가 됐잖아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서 앨범이 발표되는 순간 개같이 한 바퀴 쭉 돌렸는데 이게 뭔가 애매하다 해야 할까요? 앨범 전 트랙의 퀄리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빡세게 밀고 간 트랙들의 사운드와 로꼬 특유의 찌르는 톤 그리고 끊어치는 플로어의 합도 좋았는데 대체적으로 과거에 사랑받던 스타일을 완전히 못 떨쳐서 앨범 구성이 좀 중구난방해졌죠. 예를 들어 릴체리랑 앨범 중간 지점에서 같이 랩으로 두드려 패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조지랑 같이 말랑말랑하게 나오니까 이게 트랙 간의 사운드 편차가 되게 커가지고 집중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앨범에서 너무 많은 걸 챙기려 하다 보니 모호한 결과물이 탄생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맴돌았어요. 로꼬가 과거의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아예 새로운 형태의 자신을 보여줬더라면 진짜 완성도 높은 앨범 하나 나올 뻔했는데 말이죠. 또 그레이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레이는 메인스트림의 사운드를 세련되게 구현하고 세심한 터치가 엿보이는 비트의 완성도를 과시하며 왜 자신이 국내 탑 프로듀서의 위치까지 올랐는지 그 이유를 지난 몇 년간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의 이 장점이 가장 최근까지도 시종일관 비슷한 형식미에 얽매이고 있다는 점이 그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이죠. 여전히 트렌디한 감각을 보인다는 것 빼고는 프로덕션이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으면서 아니한 감상만을 자아내니까요. 핫썸머나 BOTB, 오닉 같은 쌈뽕한 힙합 비트도 잘 만드는 유능한 프로듀서인데 말이에요. 또 쿤디판다의 메인풀에서 랩하는 것도 들어보면 지금까지 랩을 이렇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예상 밖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개인 작업물에서 보이는 그레이의 래퍼와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이 음악적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받아들여질 만큼 다방면에서 일관된 기조를 연출하기에 리스너로서 다소 씁쓸하다고 여겨지네. 근데 또 이제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아쉬움 말고도 레이블 자체에 대한 원성도 자자해요. 레이블 내에서 제작하는 예능 컨텐츠나 음악인 외 아티스트와의 계약건에 있어서 팬들은 더 이상 AOMG가 레이블로서의 기능보다 그냥 엔터회사로 탈바꿈하려 하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던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슉슉 일어나 버리니까 AOMG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던 거고요. 근데 뭐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 못해서 발생한 적자를 메꾸고 힙합 수요가 점점 사그라드는 추세에서 앞으로 음악 사업만으로 회사 규모를 확장하는 건 둘째 치고 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기안84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컨텐츠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건 AOMG한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어요. 회사에 딸린 직원 수만 46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점을 다 감안하더라도 예전에 독보적인 힙합 레이블로서 씬을 이끌던 그 AOMG의 형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힙합 팬들에게 좀 떨떠름하게 다가올 뿐이죠. AOMG가 보여줬던 음악
음악적 황금기가 점차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뭐 아직 이런 말을 논하기엔 이른감이 없잖아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들이 예전처럼 다시 한번 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도 농후하니까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AOMG가 남기고 있는 발자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